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응한다며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나흘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 검찰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표 수사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김기현 2기 지도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수직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당정 관계도 새로 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의사단체들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전남 여수의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는 등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부 지역에선 일교차가 20도나 차이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스라엘 전쟁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일시 휴전설이 전해지며 길이 열릴 것이라던 가자지구는 여전히 봉쇄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공습을 이어가며 지상군 투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도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가자지구와 이집트 간 유일한 통로인 라파 검문소에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잠시 휴전한다는 소식에 팔레스타인 이중 국적자들이 가자지구에서 필사적으로 탈출한 겁니다. 그러나 휴전 합의는 없었다는 양측과 이집트의 발표는 기대를 절망과 분노로 바꿨습니다. Protect your citizens first. Not leave them, all of them like this from all over developed country, like suffering and being humiliated in front of the Christian borders. 공습이 계속되는 가자지구에선 이제 UN 차원의 지원도 끊겼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군은 지상군 투입을 위해 병력을 늘리고 있고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비해 북부 국경 경계도 강화했습니다. ויש לי מסר גם לאיראן ולחיזבאללה.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하마스도 이스라엘의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응한다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고 이스라엘 의회는 회의를 멈췄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회동을 갖는 도중 공습 경보가 울려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나흘 만에 다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동 국가 순방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이스라엘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를 점령한다면 큰 실수라고 경고한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언론에서 보도한 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문제도 협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중에는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으로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5분간 벙커로 대피해 국방부 지휘본부에서 대화를 속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 갈란트 국방장관과도 만나 확전 경계를 드러냈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This will be a long war. The price will be high, but we are going to win for Israel, for the Jewish people. You know our deep commitment to Israel's right, indeed its obligation, to defend itself and to defend its people. 미국이 확전을 경계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장기전 불사의지를 밝히면서 양국 간에는 미묘한 온도 차이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전쟁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의 남부 가자 지구에 이어 북부에서도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까지 무력 행동에 나서면서 제2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내용은 송주영 기자입니다. 레바논에 있는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군사시설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현지 시간 16일 이스라엘 군대가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습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하루 전날 이란의 대리인으로 불리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슈툴라 마을을 공습하자 보복에 나선 겁니다. בשעה האחרונה בוצע ירי מלבנון לעבר היישוב שתולה. ישנם הרוג וכמה נפגעים בקרב אזרחינו. צה"ל הגיב בירי והשמיד עמדות חיזבאללה ואת מקור האש. 잦아지는 헤즈볼라 무력 행동에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 4km 이내 민간인 접근을 금지하고 탱크와 군 병력도 배치했습니다. Now we are hearing shooting just around us. We don't know exactly what is it, but it is shooting and it is coming more and more in those few days. 이 과정에서 레바논 남부 국경 도시 나쿠라의 유엔 본부가 로켓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알레포 국제공항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선제 공격에도 나섰습니다. 이란 무기가 헤즈볼라에 전달되는 것을 막고 시리아를 지원하는 이란군 조직 혁명수비대를 견제하려는 차원입니다. 헤즈볼라 주축으로 전선이 주변국으로 확대하자 이란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 국경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전쟁으로의 확전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격해지면서 양측을 향한 증오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팔레스타인계의 6살 어린 소년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20차례 넘게 흉기에 찔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곳은 미국 시카고 인근의 작은 마을입니다. 7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새들어 살던 팔레스타인계 6살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ttempted to choke her and said, "You Muslims must die," and attempted to stab her and stabbed her. 소년의 어머니는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소년은 20곳 이상을 흉기에 찔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잔인한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We are peaceful people. We are educated people. We are not criminals.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슬람교에 대한 모든 형태의 편견과 증오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이후 전 세계 곳곳에서 유대인과 무슬림을 향한 증오 범죄가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이스라엘 주중 대사관 직원이 대낮에 베이징 한복판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럽 주요 도시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면서 시위대 간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선 1대1로 포럼이 열립니다.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됩니다. 베이징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베이징 시내 지하철역에서 경찰이 시민을 대상으로 불심 검문을 합니다. 거리엔 무장 군인들이 경계 근무 중이고 수십 미터마다 민간 방범대원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삼엄한 경비 속에 열리는 1대1로 10주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납니다. 지난 3월 시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이후 7개월 만입니다. Конечно, председатель Си Цзиньпин совершенно другой человек. Он основательный, спокойный, но деловой и надежный партнер. Вот, если мы с ним о чем-то договариваемся, можно быть уверенным в том, что наши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будут исполняться с обеих сторон. 관심을 끄는 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놓고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던 두 정상이 공통된 입장을 내놓을지입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 휴전 결의를 제안했고 중국은 이번 주 중동에 특사를 파견해 당사국들과 연쇄 회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以色列有建国的权利，巴勒斯坦同样有建国的权利。以色列人得到了生存的保障，巴勒斯坦人的生存谁来关心？ 두 정상은 이 밖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국제 정세를 논의하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미국 견제에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은 친윤 색채가 옅은 수도권 인물들을 당직에 임명하며 수습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수직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당정 관계에서도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앞으로 여당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건 정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포함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완패 요인으로 수직적 당정 관계가 지목되자 당의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수도권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2기 지도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의 3선 유이동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재선 김성원 의원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 배치했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에는 TK 지역 재선 이만희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인 비례대표 김혜지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늘 긴장하고 국민들의 변화의 몸짓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여당의 혁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진에게 국민과 현장,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준비기구와 인재영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조기 총선 체제로 전환해 위기론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정감사 2주차,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론과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논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은 검찰과 경기도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노태현 기자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2주 뒤 1주기를 맞는 이태원 참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유족과의 대화 등 갈등 해결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야 되고 어떤 얘기라도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 시장은 계속 접촉을 시도했다며 유족 의사를 반영해 사고 현장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 들였습니다.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고요. 그런데 유가족분들의 단호한 입장은 대리인으로 선정한 분 이외에는 접촉 자체를 스스로 안 하기로. 오늘 열리는 국정감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집중 조명될 전망입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을 상대로 열리는 국감에서 이 대표 수사를 두고 공방이 점쳐지고 경기도 국감에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대북사업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이번엔 위중교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3개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역시 현재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서도 기소되면 재판은 4개까지 늘어납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특혜 의혹을 먼저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지난 2002년 이 대표는 특혜 분양 사건으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해 12월 김 전 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이 대표가 위증을 계속 요구해 결국 김 씨가 기억과 다르게 허위 증언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군사 독재 정권을 능가하는 야당 탄압, 인권 침해로 기네스북에 오르려고 합니까? 검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 위증교사 혐의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함께 기재한 대북 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가석방 대신 정현신 교수님 건강 상태 어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어제 재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명의의 회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회신서에서 특감반이 수석 비서관 등으로부터 독립해 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반한다며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 결정 권한 등은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을 종료한 건 민정수석이던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직접 의견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검찰은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법률적 의견을 밝힌 것이고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전직 특별감찰반원 이모 씨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0일에 열리는 재판에선 유재수 전 부시장을 신문할 예정인데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올가을 최저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많겠고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8.1도, 대관령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5도를 밑도는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높은 산지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되고요. 그만큼 아침과의 기온 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5도, 안동은 5.3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9번째 재판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면 재시공이 결정된 인천 검단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에게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기 위해 LH와 GS건설이 오늘 만납니다. LH가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고 GS건설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아덱스 2023이 개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시험 비행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베트남과 A매치 2차전을 치릅니다. 첫 A매치 2연승을 기록한 크리스만 호가 피파 랭킹 95위인 한수 아래 전력의 베트남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둘지 기대됩니다. 어제 충남 공주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SUV 등 차량 5대가 추돌해 1명이 숨졌습니다. 121년 된 서울 종로의 노포 설렁탕집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SUV 차량이 형체 없이 찌그러지고 화물차 운전석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천안 논산고속도로 정안휴게소 근처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명공사로 정체 구간이 생긴 도중 26톤 화물차가 8.4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앞에 있던 화물차 2대와 SUV 차량이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2명은 중상과 경상을 입고 SUV 차량 뒷좌석에 탄 5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보고 26톤 화물차 운전자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여수의 한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유기물 측정하는 분석기 판넬에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일단 추정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낮 1시 40분에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121년 된 서울 종로의 노포 설렁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손님 4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대원 173명과 장비 41대가 투입돼 불은 3시간 44분 만에 꺼졌습니다. 계산하는데 몰랐다고 2만 원만 3만 원인데 5만 원짜리 해버렸어. 나도 몰라 정신없는데.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70대 남성을 경찰관이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돌연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에 간 지 10분 만에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는데요.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한 골목길에서 경찰관들이 한 남성의 양팔을 붙잡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차가 오더니 그 남성을 다시 태워갑니다. 불과 15분 전 경찰의 부축을 받았던 남성입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남성이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곳에서 만취한 70대 A씨를 집까지 직접 데려다 줬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에 들어가자 갑자기 경찰을 상대로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결국 A씨는 테이저건을 맞아 제압됐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나 술 좋아했어. 이게 딱 티가 나세요. 근데 사람은 뭐 나쁘지는 않은데 아마 술 마시면 그런 거예요. 다행히 경찰관과 집에 있던 A씨 아내는 다치지 않았고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과외부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의 두 번째 공판이 어제 부산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정유정은 자신도 함께 죽으려 했으며 같이 죽으면 환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 재판에 정인으로 출석한 정유정의 할아버지입니다. 이혼한 부모를 대신해 정유정을 20년 넘게 홀로 키운 할아버지였지만 정유정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변호인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정유정의 할아버지는 불우한 가정사에 대해 설명하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학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날 재판에서 정유정은 살인과 시신유기 등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의 성장 과정에 대한 분노로 인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냐는 검찰의 신문에 정유정은 같이 죽을 생각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죽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엔 같이 죽으면 환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저도 같이 죽어서 엄마 아빠가 있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정유정은 또 맥주를 여러 병 마셔 술에 취해 피해자가 언제 죽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정에 대한 3차 공판은 다음 달 6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수천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명품 시계를 구매해주겠다며 수백만 원의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끊은 업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항의하는 글만 골라 삭제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면서 범죄 행각이 드러난 건데 확인된 피해액만 6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A씨는 지난해 8월 롤렉스 시계를 사려고 구매 대행 업체에 50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도록 시계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6월까지만 기다려보시고 자기가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돈 환불할 때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길래. 업체 측과 연락이 닿지 않자 홈페이지에 문의글을 올렸지만 잇따라 삭제됐습니다. 글이 올라왔다가 바로 1시간 내로 다 지워져 버리니까. 이처럼 항의글은 삭제되고 제품 문의글만 있는 점이 수상해 서울 강남과 경기 안양 등에서 피해자 6명이 경찰에 고소했고 피해액은 3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글들은 싹 지우고 문의글들은 남겨두는 걸로 봐서는 해명을 듣기 위해 직접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곳으로 주소를 옮겨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업체 운영자를 소환 조사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실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더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1일 충남 금산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백종원 대표. 갑자기 종업원이 쓰러지는 걸 목격하자 긴급히 달려나갔고 119 구조대가 오는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며 의식을 회복시켰다는데요. 이후 종업원은 119에 인계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백 대표는 당시 금산 세계 인삼축제 먹거리 개발 사업을 위해 금산을 방문 중이었는데요.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심폐소생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전한 백종원 씨. 지역 경제도 살리고 소중한 생명까지 살렸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가 오는 12월 전국 투어로 데뷔 55주년을 마무리합니다. 12월 2일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대구, 부산 4개 도시에서 약 7개월 만에 단독 콘서트를 갔는데요. 1968년 록그룹 애트킨즈로 데뷔한 조용필 씨는 김트리오, 조용필과 그림자 등 밴드를 거쳐 솔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76년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시작으로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가 수록된 1집으로 국내 가요계 사상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했고요. 이후 국내 최초 단일 앨범 100만 장 돌파, 최초 누적 앨범 1000만 장 돌파, 한국 가수 최초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공연 등 수많은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현재 정규 20집도 준비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에 조용필이 있다면 미국에는 이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가 박테리아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다시 멋지게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마돈나가 영국 런던에서 월드 투어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무대에서 라이크 어 프레이어, 홀리데이, 보그 등 무려 40여 곡의 히트곡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사실 마돈나는 지난 6월 말 심각한 박테리아에 감염돼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요. 멋지게 복귀한 마돈나, 오는 12월 뉴욕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2주 지역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레 발표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3,000명까지 증원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의지를 밝혔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대 3,000명까지 늘어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원 확대는 정부와 구성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다뤄야 하는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결론을 내버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회적인 협의라는 부분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식의 어떤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강경한 대응 말고는. 지난 2020년에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협은 총파업,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각각 국가고시 거부와 집단 휴진 등으로 강력 대응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의사의 인력과 임금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서울대 병원 노조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일주일 가까이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술 등 필수 의료 분야는 가동 중이지만 이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환자들의 불편은 커질 전망입니다. 전남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 노사가 실무자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을 보이지 않아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외에도 임금 인상, 어린이병원 병상수 축소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40차례가 넘는 교섭에도 병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인력이 부족해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싶어서 어렵게 이 자리에 나와서 며칠째 소리치고 있는데 병원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파업으로 응급실 등 필수 유지부서는 가동 중이어서 큰 진료 차질이 빚어지지 않고 있지만 환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자가 들것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지만 사람이 부족해 보호자가 들것을 함께 들어옮깁니다. 체열실 앞은 근무자가 1명뿐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딴 데는 지금 많이 밀렸더라고요. 대한의료도 있고 어린이병원도 있고. 병원 측은 파업 탓에 공백이 발생한 부서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검사가 지연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환자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치러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올해 나이 35세, 정치 입문 2년 차의 신인 앞에 놓인 과제가 꽤 막중하다고 하네요. 휴대전화를 들고 곧 등장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윽고 철통 보안 속에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인이 등장합니다. 1987년생, 35세 최연소 나이에 탄생한 대통령입니다. 52%를 넘는 득표율로 정치 입문 2년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는데요. 이에 따라 탄핵에 맞서 조기 퇴진한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대신하게 됩니다. 내후년 5월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 최연소 당선인이 직면한 과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에콰도르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고요. 짧은 임기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고생하는 건 사람뿐만이 아닌데요. 황망한 전쟁터에 버려진 동물들에게 구조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가자 지구와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남부 나할 오즈 키부츠. 야생동물 단체 직원들이 트럭 뒤에 짐칸에 케이지를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빼꼼 얼굴을 내민 건 닭과 염소 등 동물 가족들인데요. 하마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쑥대밭이 된 마을. 닭, 토끼, 염소 할 것 없이 여러 가축과 반려동물들이 하루아침에 주인을 잃었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군이 통제권을 되찾아 이렇게 동물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전한 곳으로 옮겨질 예정이라니 지옥 같던 그날의 기억은 잊고 안정을 취하길 바랍니다. 왕위 계승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근엄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덴마크 크리스티안 왕자가 1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한 왕실 가족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아밀리엔보르 궁전 앞 광장. 국기를 들고 환호하는 이들 앞에 왕실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난간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이 남성. 이날은 바로 덴마크 크리스티안 왕자의 1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위험 넘치면서도 귀여운 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근엄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기를 끈 바 있는데요. 이날 함께한 마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과 프레데릭 왕세자에 이어 언젠가는 왕위에 오르게 될 크리스티안 왕자.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에 시민들은 아낌없는 환호와 축하를 보냈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SNS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 행세를 하며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고 속여 개미 투자자들로부터 1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신종 사기 수법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훨씬 더 많이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건데 확인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합니다. 최은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반기 상장 종목 중 가장 유망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두산 로보틱스. 투자자 A씨는 스스로를 외국인 기관 세력이라고 소개한 이들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개인은 1억 원을 예치해도 공모주를 몇 주밖에 배정받지 못하는데 자신들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맥쿼리 증권이라는 데고 기관 세력이랑 3자 연합을 해서 이걸 사는 거기 때문에 많은 주식을 배정받고 우리는 이렇게 현혹을 시키더라고요. 실제로 그들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은 2만 5천 주, 주식 가격만 5억 원에 달했습니다. 2만 5천 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거 한 방이면 끝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죠. 그래서 억지로 돈이 없지만 정말 빌리고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대출까지 받고 했는데 상장 당일 150% 상승하며 7억 원 넘는 수익을 얻는 소위 대박을 터뜨렸고 뒤이어 다른 공모주도 수억 원어치 배정받으며 한 달여 기간 동안 총 16억 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돈을 찾을 때가 되자 말이 달라집니다. 수익의 10%를 먼저 수수료로 내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억 6천을 내라는 거예요. 또. 근데 제 돈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빼질 못하고 또 내라고 하니까 이제 황당한 거죠.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면은 그걸 제하고 주면 되는 거잖아요. 수수료를 낸 투자자도 있었지만 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할 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공모주 배정부터 벌어들인 수익까지 모든 게 가상의 시스템에서 꾸민 가짜였습니다. A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는 확인된 수만 50명, 피해액은 100억 원에 육박합니다. 1인당 평균 2억 원, 많게는 8억 4천만 원까지 투자했다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공모주 특성상 투자가 몰린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은퇴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 저축하고 모아놓은 돈, 그 다 여기에 들어갔고요. 아빠가 좀 어리석어서 아빠가 너희들 돈을 좀 빌려줄게 라고 해서 가져왔고 친구한테도 빌렸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투자를 한 터라 피해자들은 빚상환 독촉까지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당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 장관은 어제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가 재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말까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25%,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되고 경유나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액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9월 기준 신규 취급의 코픽스는 3.82%로 지난달 대비 0.16% 상승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데 금융채와 정기예금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의 코픽스 연동대출금리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수임료를 25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상속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최초 보수를 지급하고 정신과 치료 시 최대 2년간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피해자 결정문을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발전 공기업이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한 뒤에 설계를 변경해 예산을 대폭 늘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설계 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안명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전력 산하 에너지 공기업인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90호기 설계 변경 계약서들입니다. 100페이지가 훌쩍 넘는데 공사에 착수한 2012년부터 공사가 마무리된 지난해까지 공사비는 78차례나 변경됐습니다. 추가 작업과 물가 변동을 이유로 1,900억 원에 낙찰된 공사는 3,300억 원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워낙 이제 공사 기간이 길고 비교적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설계 변경이. 이렇게 한전과 한전 산하 공기업 5곳, 한수원에서 최근 10년 동안 4조 원 이상이 추가 지출됐습니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 2,886억 원을 증액한 한수원이고 한전과 서부발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설계 변경은 공공기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설계 변경 요건도 있지만 공공기관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는 조항 탓에 손쉬운 변경을 막지 못합니다. 최근 누적 적자 47조 원을 넘긴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세금 누수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한전 측은 설계 변경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비 맥주가 맥주 출고 가격을 평균 7%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생맥주를 식당에서 사는 도매 가격은 20% 이상 뛰었습니다. 그럼 과연 식당 메뉴판에 적히는 소비자가 내야 되는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이젠 맥주 한 잔 마시는 것도 고민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을지로 한 맥주 골목입니다. 이곳 한 호프집 사장은 요즘 납품받는 맥주 가격이 올라 고민입니다. 맥주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올릴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한 47,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은 3,000원씩 한 6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또 안 올까 싶어서 불안해서 또 못 올리고. 오비 맥주가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지만 일반 식당과 호프집에서 납품받는 맥주 가격은 20% 가까이 올린 곳이 많았습니다. 한 맥주 도매상에게 받은 가격 인상 통보 문자를 살펴보니 생맥주 한 통 가격이 20% 올랐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호프집은 최근 500cc에 3,000원대였던 맥주 가격을 4,500원으로 올렸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먹는 게 낙이었는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퇴근하고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집에서 먹는 경우. 주류업계 관계자는 유통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붙다 보니 공장 출고가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출고가 인상률은 한 자리지만 도 소매를 거쳐 실제 소비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슈퍼팀을 구성한 프로농구 부산 KCC가 다른 팀들의 공공의 적으로 떠오른 가운데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구단 대표 선수들이 비장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한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농구 10개 구단 사령탑들이 꼽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KCC였습니다. KCC가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냥 셉니다. 그냥 KCC 하겠습니다.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구축해 슈퍼팀이라고도 불리는 KCC는 10표 중 7표를 받았습니다. 미디어데이에 유일하게 정장을 입고 오지 않을 정도로 여유를 뽐낸 KCC 허웅은 이런 부담감을 즐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 빼고 모든 분들이 다 정장을 입고 계셔가지고 되게 당황했고요. 경기에서는 후회 없이 경기를 할 생각이고 최대한 여유 있게 즐기면서 할 생각입니다. 2년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경험의 SK도 두 팀의 지목을 받을 정도로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정규리그는 이제 54경기를 하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플레이오프에 올라가서는 확실히 경험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디펜딩 챔피언 정관장은 객관적 전력이 약화된 탓에 우승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뭐 우승 후보라는 얘기도 못 들었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각자 의지가 좀 불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이번 시즌 들어가면은 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프 시즌 기간 어느 때보다 굵직한 이슈가 많았던 프로농구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6개월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NBA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 출근길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7.5도, 대관령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5도를 빗도는 내륙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거나 높은 산지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되고요. 그만큼 아침과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고요. 오늘도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7.5도, 대전 6.4도, 안동은 5.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과 광주 21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